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력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휴식 시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닝을 배우면 짧은 휴식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입니다. 반면 이제 스트렝스 훈련에 입문하게 되면 항상 충분한 긴 휴식 시간의 중요성을 또 많이 듣게 될 텐데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볼까 합니다.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제 수축하고 이완으로 인해서 소모된 근육의 이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려면 근육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겠죠. 근육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ATP, 글리코겐, 탄수화물인데 글리코겐은 사실상 이제 근육에서 쓸 수 있게 저장된 탄수화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언급한 순서대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서 빠르게 소모되는 반면에 강한 힘을 내는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제 근섬유의 특징인데 우리의 근육 예로 들어서 이제 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대퇴사두근은 걸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랑 달릴 때 사용되는 근육 그리고 고중량 스쿼트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서로 다릅니다. 작은 힘을 쓸 때는 이제 힘은 약하지만 회복 속도가 빠른 지근이 주로 사용이 되고 점점 큰 힘을 쓰는 고강도 훈련에서는 힘은 강하지만 반면 빨리 지치고 회복 속도가 느린 속근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언급하고 있는 운동단위 모집에 대한 크기의 원리가 있죠. 우리 몸은 이제 항상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힘에 따라서 약한 근육부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RM의 훈련을 한다면 그 즉시 그 동작에 관여하는 모든 근섬유가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제 5RM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4에서 5RM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가야지 모든 근섬유가 사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휴식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을 일부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휴식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머신으로 근비대 훈련을 할 때 선호하는 방식인데 컨디션을 어느 정도 계속 세트 사이에 유지하면서 강도를 낮게 가져가면서 동시에 휴식 시간 또한 낮게 가져가는 방법이고 이때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는 그 운동 종류별로 마지막 세트에서는 실패 지점 근처를 가는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지근을 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낮은 중량의 적정 강도 또는 이제 낮은 강도를 유지하게 되면 크기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큰 힘을 내는 속근 섬유들의 개입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근 섬유들을 타겟팅하다가 마지막 세트에 가서 모든 근섬유들이 지치는 실패 지점에 도달하면서 속근 섬유도 이제 타겟팅을 하는 방식이죠.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강도를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의 마지막 반복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세를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강도가 낮기 때문에 네거티브 구간에서 버티면서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작은 손상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훈련으로 병행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포지티브 구간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빠르게 하면서 네거티브에서는 어느 정도 근섬유가 늘어나는 과정을 통제하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는 그런 걸 느끼면서 세트 수를 쌓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높은 강도로 속근섬유를 타겟팅하는 방식이고 이런 형태로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30초 정도의 휴식 시간을 유지하곤 하는데 그 정도도 너무 길어서 늘어진다라고 하면 세트에서 이제 반복수를 조금만 늘려서 이제 강도를 살짝 높여보기도 하고 휴식 시간을 1분까지 조금 더 줄여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실패 지점의 근처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 더 간신히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고강도 세트를 가져가면서 휴식 시간을 낮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데 빠른 시간 안에 운동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 높은 강도를 만들어내고 대사물질에 의한 피로를 쌓기가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때 하기 좋은 방식이기도 하고 이 펌핑감을 느끼기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이제 초반부 세트에서도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반복수가 반복이 되면서 지근 섬유들이 점차 지치고 그러면서 이제 속근 섬유까지 동원이 되게 되는데 세트 간 휴식 시간에서 이제 몸이 충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휴식 시간이 짧아서 이때 이제 지근 섬유에 비해서 속근 섬유는 특히나 더 에너지가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덜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전체 근섬유가 계속 동원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사에 의한 피로도 또한 높고
또한 이제 휴식 시간에도 이제 계속 에너지 대사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과 비례해서 또 펌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때는 휴식 시간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제한을 하는데, 운동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이 있어서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빨리 끝내야 되는 어떤 스케줄이 됐을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피로 물질이 크게 쌓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훈련을 하고 나면 1RM 근처를 들 수 있는 스트렝스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도 해서 저는 자주 활용하진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할 때는 이제 중량을 이제 점진적으로 세트별로 낮추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 숙련된 그런 그 상급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세트가 지남에 따라서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수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강도나 볼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드랍 세트 형태로 무게를 좀 낮춰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렝스 훈련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3RM 이하의 고중량을 다루거나 또 이제 그러면서 실패 지점 근처까지 하면서 휴식 시간을 매우 길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프리웨이트 고중량을 다룰 때 이제 거의 항상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RM 이하의 고중량과 거의 실패 지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면 항상 전체 근섬유는 활성화가 됩니다. 지근부터 속근까지 전부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스트렝스에서 활용되는 이유가, 스트렝스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운동 단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속근을 얼마나 잘 발달시키고 그걸 이제 훈련에 따라서 잘 모집을 해서 한 번 들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타겟이 이제 속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모든 속근의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휴식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모든 속근이 동원될 수 있는 좀 높은 강도의 세트를 수행하는 거죠. 보통 이런 형태의 훈련을 할 때는 휴식 시간을 3에서 5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ATP 회복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인하는 겁니다. 3분 정도 휴식을 하면은 그 이제 고강도 훈련을 통해 소모된 ATP가 90에서 95% 정도, 5분 정도 쉬면은 95에서 99%까지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만약에 이제 운동 시간이나 그 헬스장 조건 환경들이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긴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헬스장에서는 파워렉을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되고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 정도에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트렝스 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 사이에 아예 푹 퍼져서 그냥 누워서 쉬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세트를 끌고 가게 되면 속근 섬유에 비해서 지근 섬유는 이제 성장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피로도나 운동 강도, 운동 볼륨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머신 운동을 주로 보조 운동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면 더 많은 세트 수를 해서 세 번째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뭐 하루에 3, 4시간 정도씩 운동을 해야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하루에 스트렝스 운동 종목은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하되, 두 종목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 종목 같은 경우에 세트 수를 두세 개 정도로 굉장히 짧게 해서 보통 스트렝스 운동을 1시간 전후로 끝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보조 운동이랑 유산소 그리고 교정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 다닐 때는, 학부 4학년 때는 특히나 학점을 거의 안 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운동을 3, 4시간씩 하고, 아침 저녁에는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중랑천에서 러닝을 하면서 유산소를 하던 것에 비교하면은 지금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제 연구를 제외하고 제 일상에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미 활동인데도 2시간을 매일 운동을 하려 하는 게 사실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업이 많이 바쁘신 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평소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대비 굉장히 높은 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향후 진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운동 방식에 대한 얘기를 같이 다뤄봤고, 이제 마이프로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주문하는 두 가지 품목 중 하나인 프리워크와 블렌드 제품에 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팩트 웨이 프로틴이랑 프리워크와 블렌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주문을 하는데, 임팩트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로틴 협찬을 받는 것도 있고, 식단을 이제 굉장히 요거트랑 닭가슴살 위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포대로 한 4-5달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스터 제품이 프리워크와 블렌드 제품이 제일 빈도 높게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프로틴 인플루언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을 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지정된 기획 제품에 대한 리뷰, 그리고 다른 한 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궁금한 제품이나 원하는 제품이 있으시면 그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자유 주제를 할 때 주문을 해서 리뷰를 할 때 따로 추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금 주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언급하는 프리워크와 블렌드 제품을 그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장기간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레아틴이 섞이지 않으면서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부스터가 필요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운동을 주로 저녁 시간에 7시 넘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스터 제품의 섭취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수은한 부스터여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 제품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립이나 이제 대사 부하를 주 목적으로 운동 훈련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지 않은 혈관 및 혈류와 관련된 어떤 부스터를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렝스를 하시는 분들은 카페인과 관련돼서 이제 몸에 부작용이 없다면 대부분은 카페인이 들어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보충제 부스터를 많이 드실 거예요. 이때 이제 스트렝스 운동에서 가장 크게 효과가 검증된 세 가지 성분이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카페인인데, 이 중에서 이제 카페인과 크레아틴은 같이 섭취를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카페인의 이뇨 작용이랑 크레아틴의 탈수 효과가 겹칠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영양학이나 어떤 생리학 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겹치면 안 좋다는 얘기가 주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묶이지 않은 제품을 찾았던 거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쌓는다는 느낌으로 먹는 어떤 그 점점 쌓아가는 적재하는 그런 성분이라서 저는 이제 주로 점심 식후에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 이제 연구실 나오면 바로 커피를 마셔서 카페인을 먹고, 운동 전에 부스터로 카페인을 먹기 때문에 카페인의 효과가 가장 이제 간격이 먼 시점이 점심 직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먹고 있는 거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결국 카페인과 크레아틴을 같이 먹지 않기 위해서 크레아틴이 빠지고 동시에 이제 효과가 검증된 베타알라닌이랑 카페인이 같이 섞여 있는 제품, 그걸 찾아서 이제 그 이 프리아쿠아 블렌드 제품을 고른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시트룰린, 아르기닌, 티로신, 타우린, 베타인, 녹차, 추출물, 니아신, 비타민 C, 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트룰린과 아르기닌, 타우린 같은 경우에 이제 피로 회복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따로 마이프로틴에서 단독 성분을 구매를 해서 섭취해 본 적도 있는데, 체감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체감 효과가 있는 제품은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카페인, 물 두 가지 말고는 진짜 체감 효과를 느끼기가 어렵고, 근데 플라세보 효과라도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먹어서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베타알라닌 단독 성분이랑 무수 카페인 제품을 각각 구매를 해서 운동 전에 이제 따로 먹으면 지금 제가 먹는 거랑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겠죠.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무수 카페인 제품을 또 찾아봤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서모퓨어 제품이랑 베탈라닌을 따로 구매해서 이제 섭취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프리워크와 블렌드 500g짜리 제품을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제품이 검색이 안 되는 게 제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전체 품절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제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다시 검색이 되면 그때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선택을 한 제품이므로 구독자분들도 본인의 운동 스타일이나 어떤 그 선택 기준이 저와 같다라고 하면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 카페인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카페인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타알라닌 단독 성분을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또한 이제 조금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으면 앞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카페인 단독 제품과 베타알라닌을 따로 섭취하면 조금 더 가성비를 가지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 영상, 정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설날에 올라갈 듯한데 구정이 이제 구정이 돼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진짜 종식이 돼서 뭐 이벤트 같은 걸 해서 한번 보이거나, 제가 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티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것 같고, 어쨌든 뭐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컨텐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하루 되십시오.